그런 반사이익으로 오른 종목은 실제 반사이익을 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가져가야 된다. 2차 전지도 실적과 무관하게 막 급등했죠. 그러나 고점을 찍고 흘러내린 종목, 행보하고 있고 이런 종목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강원 에너지라는 종목도 현재 잘 급등하고 있습니다.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 급등하는 이유는 2차 전지 뭐 장비 국산화 수혜주.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은 내가 보유라면은 그런 이슈가 가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네. 제가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갔다가 다 며칠 만에 원위치 한다는 종목 있잖아요. 그러면 다 개인이 샀기 때문에 뉴스와 테마로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런 종목은 그런 이슈가 있다면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이 종목 이렇게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이 사잖아요. 네. 이런 종목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종목은 쉽게 던지면 안 되고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제일 고점에 매도하는 방법은 그냥 종가상 5일선이 안 깨면은 계속 가지고 가면은 뭐 더 갈수 그냥 10%, 20%, 50% 이렇게 수익 내는데, 조그만 수익에 이렇게 빨리 던지는 건 나쁘다. 이 종목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위로도 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주임에도 계속 들고 있을 만한 주식과 매도해야 되는 주식의 차이는 결국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주냐 안 샀는지 사주냐. 안 샀는지가 중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하긴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뉴프렉스, 지지난주 말에 예. 뉴프렉스가 그렇게 급등을 했는데도, 급등하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는 2차 예. 그 수혜주를 찾았는데 외국인이 그냥 계속 사니까 그냥 계속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종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한동화성이라는 종목인데 요즘 전고체 배터리 개발 관련주 이런 이슈를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은 단기간에 한 17%, 지금 한 2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해주냐? 역시 기관이 외국인이 샀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보면은 특별히 기관이나 외국인은 오히려 매도로 대응하고 개인들이 좀 약간 매수로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수량에 보고 아까 앞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샀는 종목하고 여기 한번 보면은 거의 수량이 얼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이 주봉에서 매물이 걸린다. 이렇게 매물이 걸리잖아요. 저항이 있다는 것은 이번 종목은 위로보다는 밑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보유자들은 매도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OCI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아, OCI도 정말 자, OCI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서 EU에서 강제 노역했던 물품을 이제 아직 수입 안 한다. 이제 이러니까 중국에서는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게 태양광 제품을 만들 수 있다 하니까 이제 OCI가 이날 15% 올랐습니다. 아. 이렇게 오버스팅이라는 거죠. 네. 그런 이슈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그날 기관이 25만 주 샀는데 25만 주 사고 15% 올란 경우는 이제 저는 오버스팅을 봅니다. 그러면 사실 그 뒷날 이 종목은 주식 선물, 공매도, 대주 다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도로 대응하겠죠. 이런 종목은. 왜냐하면 체열 강도가 낮고 이제 이런 경우는 아침에 충분히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보합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약간 마이너스 1% 정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꼭 주식을 매수매에서 수익 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매도도 수익 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제 보여주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매매하는 거는 제가 인스타에서 거의 매일매일 올립니다. 혹시 젊은 분들은,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저 매매 궁금하시는 분들은 대입장 팔로우 해서 자, 보면은 저 매매 내역이 이렇게 또 설명했어. 이렇게 뜹니다. 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팔로우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런 이제 보유하고 있었다면은 이런 날 던지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마이너스 2% 갈 때 매도하고 기다리면은 다시 여기서 수량이라도 한 12, 3% 늘리잖아요. 이렇게 대응해야 됩니다. 이 종목은.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이제 급등했던 종목 보겠습니다. 자, 대하제약이라는 종목도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 갱구용 위암, 대랑, 신약, 레포락셀, 뭐 중국의 NDA, 접수했다, 수리가 됐다, 이런 뉴스로 급등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계속 가냐고.
접수했다고 접수돼갖고 성공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보장도 못 합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수가 사라지면은 다시 7천원 가까이 온다. 매수는 안 되고 매도로 대응해야 된다. 저 위에 몰있던 사람이라도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SM 우리가 많이 보유하고 있죠. SM이 진짜 화제가 됐어요. 왜냐면 네. 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그 이슈. 개인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매출의 한 6% 정도 저희가 그렇죠. 그냥 프로듀싱 우리가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리뭉술 하니까 항상 6%가 하는 거죠. 작년에 매출이 7천억, 6%만 400몇십억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주식 매수, 매도, 공매도를 다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주식 선물, 대주, CFD가 다 된 종목입니다. 그럼 제가 작전을 이렇게 수립 작전을 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좀 매매했던 거 요 종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자,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보유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대입장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또 앞으로 시나리오를 어떻게 그리는지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100%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예. 대입장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 그렇습니다. 예. 자, 물론 이제 그러면은 성공 확률을 기대하면서 하시는 거니까. 제가 6%를 그 이제 행동펀드라는 회사에서 지분 1% 가지고 너 이거 이수만이 너 너무 많이 가지고 와. 그 이수만도 나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회사를 지금 팔라고도 지금 내놓게 되고 그래서 막 시기적으로 막 그걸 6%안 가도 될 것 같은 그런 시기 같습니다. 왜냐면 회사 가치가 올라갔을 때 자기가 회사를 팔 때 돈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자,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다니까 그날 그 앞날 목요일에 상한가 가고 제가 대응 시나리오는 자 주식은 저는 이렇게 시나리오 다 짭니다. 장 열리기 전에. 그래서 저는 지금 분봉을 보면은 제가 여기서 이 대주가 되는 종목이니까 CFD가 되고 대주도 되고 주식 선물이 되는 종목입니다. 저는 여기서 자 일단 고점을 찍고 한 14%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밀리고 한 플러스 8%까지 기대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상을 깨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손절했습니다. 자, 여기서 손절하고 그러니까 공매도로. 공매도 쳤으니까 위로 가니까 제가 손절한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그러니까 내려갈 줄 알았는데. 네. 자, 현재는 약간 여기서 이때 물량 크게 들어가가지고 손절 폭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손절이 한 2%, 3% 정도. 이제 여기서 그 물량만큼 못 들어가고 약간의 소액으로 지금 여기 이제 공매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봉은 이렇고. 자, 이런 게 재밌죠. 왜냐하면 제가 실전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재밌습니다. 그러면 6% 같으면 작년에 400몇십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거 안 가지고 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회사 실적이 당기순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월요일날 만약 하나 단일가에 마이너스 1% 밀렸습니다. 네. 그런데 기간이나 이날 외인이 65만 주 샀습니다. 사실은 외인이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런데 프로그램하고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프로그램은 저희 분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게 선물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외국인이 진짜 산 건지 아닌지 참 분석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월요일날 제가 물량을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은 자, 여러분들 이 물량을 가지고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저와 같이 생각하고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체열 강도가 낮고 프로그램이 매도가 논다면은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하락폭은 약 72,000원 이렇게 일단은 단기간에 약간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6%라는 자기가 계속 마진을 챙겨갔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주봉을 보면은 자, 주봉을 보면 거의 역사적인 신고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보시면 연봉 이렇죠. 그럼 이 종목은 6%를 자기가 안 가지고 간다면은 그리고 또 실적이 좋아진다 보고 그러면은 저는 위로 봅니다. 그래서 보유자들은 만약에 여기 위에서 물렸다면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도는 좀 위험하다. 그리고 저는 앞에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 6%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금액이다. 그리고 지금 매물로 나와 있잖아요. 이 정도. 네. 그래서 보유로 괜찮다. 혹시 저는 이렇게 밀리면은
한 7만 2천원 일부 편입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현물을 사겠다는 예, 얘기죠. 이 해물을 사는 거죠. 예. 공매도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이거 참 많은 분들이 이거 관심 가지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 들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 한번 잘 참고하셔서 네. 적절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금요일 날 대동 스틸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요새 철강 중소형 철강주들의 흐름이 좋아요. 그렇죠. 이 포스코 때문에 생산 사절 때문에 오르니까 자 이런 종목은 그게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반사이익으로 오르는 종목은 실제 반사이익을 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회에 물렸다 하더라도 여기에 물렸다 하더라도 적당하게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자, 현재 애플페이로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 자 혹시 보유라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더 가져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까 다른 종목 보면 애플페이 중에 대장이 지금 많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따라가기는 좀 하고 보유자들은 좀 가지고 있는 게 맞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내가 매도하라고 어떤 종목 가져가라고 자 이런 경우 우리가 8.15 가족분들은 좀 배울 것이 있다. 그리고 저번 주 급등했던 종목을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가져가야 된다. 현재 잘 가고 정말 있으니까. 차트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제가 매수해야 된다고 위로 간다 이야기 분명히 했던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기간하고 수급이 좋고 계속 사주기 때문에 앞 고점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이 종목도 제가 여기서 매수해야 위로 간다 했고 지금은 아직도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그다음에 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이 많이 사가 있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5일선이 21선 되돌아갈 때까지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 5일선이 깨질 때까지라는 말은 5일선이 21선 21선 아래로 되돌아갈 때까지. 데드크로스 날 때까지. 왜냐면 최근에 너무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쉽게 밀릴 듯 하면서 다시 가고 하니까 이 종목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저 위에 몰린 사람 같은 경우 아니면은 위에 몰린 경우는 저는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는 신규 매수는 좀 기다렸다가 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공간이 놓을 때 이런 자리 그러니까 횡보하는 구간이 나왔을 때 이런 자리가 이렇게 공간이 나왔을 때 좀 매수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더현대.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여기서 왜 매도를 해야 된다 설명한 경우는 이 종목은 이익에 고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가고 가려면은 이런 거래량이 죽으면 안 됩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이런 모양이 나왔다면은 위로 갔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누가 물어보고 해서 제가 여기 하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8.15 가족분들 한번 봅시다. 이렇게 저항이 있을 때 가고 안 가고 차이는 여기서 더 갈라 하면은 이런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래량이 있어야 된다. 네. 반대로 이렇게 죽을 때는 여기서 내가 보유자들 같으면은 반 매도하고 5일선이 뭐 21선 되돌아갈 때 다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예. 기간하고 수급이 좋더라 하더라도 자, 이런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롯데지주. 자, 롯데지주는 계속 가져가 됩니다. 저 상당히 흐름이 좋아요. 예. 왜냐하면 아직도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 저는 이 종목은 매도로 권합니다. 아, 근데 롯데지주하고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네. 그 차이 왜 롯데지주는 가져가고 이거는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에어로스페이스는 매도할 것인지 이렇게 살 때 다 지금 물량이 엄청나게 수급 강도조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 보유를 기관이나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그럼 뭐 이렇게 자기들 계속 살 때는 이 종목을 저도 6개월, 1년 보고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싸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날 외국계 또 들어왔잖아요. 이런 종목 가지고 가야 되고, 아까 요 하나 에어로스 같은 경우는 한번 보면은, 이런 종목 보면은, 여기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방산 테마로 급등했기 때문에 개인들은 장기적으로 보유를 못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인들이 많이 샀기 때문에 이렇게 끊기면은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약간 더 이렇게 6만 원, 6만 5천 원 항에서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매도하는 게 맞다. 자, 이제는 더 위로 하락으로 보입니다. 이 종목은. 네. 그다음에 자, 현대로템. 자, 이 종목도 저는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 지금 매수는 하면 안 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방산주들의 그 꺾이는 모습, 예. 예, 이런 그러니까 테마 자체가 꺾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 예, 왜냐하면은 너무 단기간에 급등, 실제 이유 없이 다른 종목 아까 보면 롯데 지주라든지 이런 종목 기관이 외국인 사서 올라가면 잘 안 빠지는데 이런 일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버슈팅이 나다 봅니다. 그래서 약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아마 헷갈리실 것 같아요. 예. 외국인은 파는데 기관이 사고 있어. 혹은 기관은 파는데 외국인이 사고 그거는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면 됩니다. 아, 그래서 예. 얼마나 더 많이 예, 사느냐. 맞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양쪽 다 사면 최고 좋지만은 어떤 경우는 조금만 팔고 많이 사줄 때는 수급이 좋다 계산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자, 이런 종목도 보유자라면은 자, 이렇게 거래량이 줄고 이 고점을 이렇게 못 넘어가면은 여기서 요 부분에 매도해 주는 게 맞습니다. 요 부분. 예. 그리고 한진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인들이 이제 제가 요걸 왜 제가 뽑아놨나 하면은 우리 일반인들하고 파리로 가족분들은 이런 종목을 싸다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하면은 한진칼은 이제 지분 경쟁이 한 사람이 이제 승리하면서 이제 이제 지분 경쟁이 없어진 거죠. 네. 그리고 현재 항공주가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수가 사라지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와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시총이 크기 때문에 펀드나 국민연금이나 또 외국인들 펀드 이런 데서 이게 종목 편입이 됐습니다. 의무적으로 편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종목이 편입되어 있다 하도 이 종목이 어느 정도 로스캐시라는 게 있습니다. 펀드에서 물량을 편입했는데 자기들 규정이 15% 프로테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20% 이렇게 되면은 좀 강제로 손질해야 됩니다. 매물이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종목은 싸다고 들어가지만 여기 싸다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 손절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관은 매일 팔고 있네요. 예, 이게 손절 물량입니다. 예, 손절 물량이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은 싸다고 이런 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가 요거 샀을 때도 제가 밴드를 운영하기 때문에 종목을 물어봐서 그냥 여기서 손절하라고 했습니다. 네. 더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우량주가 어떤 범위를 15% 자, 이렇게 하면은 절대 싸다고 들어가면 안 된다. 손절 로스켓에 걸리는 물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현대유화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유화 같은 경우도 자, 이 종목은 거래가 줄면서 현재 약간의 버벅대기 때문에 저는 보유라면 반 정도 매도하고 싶습니다. 이 종목. 자, 아까 현대차는 오늘 낮에 설명한 종목인데 저는 위로 봅니다. 네. 자, SL 종목 같은 경우도 현재 기관이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어서 역사적인 신고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사적인 신고가. 그죠? 자, 이런 종목은 쉽게 매도하면 안 된다. 당연히 이런 종목 보유자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고, 적어도 5일선이 21선 되돌아갈 때 매도한다. 왜냐하면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사주기 때문에 역사적인 신고가가 와 있기 때문에 혹시 수급이 더 나온다든지 지수가 돌아선다 하면은 순식간에 5만 원, 6만 원도 갈 수 있습니다. 간다는 건 아닌데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가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가는 행태를 띄니까 이런 종목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에코프로. 자, 2차 전지를 제가 많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자, 2차 전지도 실적과 무관하게 막 급등했죠. 그러나 고점을 찍고 흘러내린 종목, 행보하고 있고 이런 종목은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2차 전지라도 이렇게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은 기관이나 수급이 이렇게 따라주는 종목은 매수해도 됩니다. 이런 종목은 보유자들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종목은. 그 다음에 현재 잘 가는 고스모 신소재. 네. 이 지금 코스모 신소재하고 에코프로하고 이 두 개만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하죠. 네, 그러겠습니다. 네. 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월봉을 보면 항상 역사적인 신고가니까 보유자들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조금 더 밀린다든지 약간
행보할 때 매수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종목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 매도는 5일선이 21선 돼도 안 날 때까지는 가지고 가면 됩니다. 이런 종목. 예,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자. 수급 매수는 약간 부담스럽고, 자, 고전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약간 행보하고 수급이 따라주면서 약간 좀 눌림을 주면은 매수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 에코프로하고 우리가 연계해서 지금 볼 수 있는 게 성일 하이텍이잖아요. 성일 하이텍 하나만 더 봐주시죠. 이게 같이 연계를 좀 해서 봐야 되니까.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기관이 외국인 사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개인이 이게 매수한 거죠. 네. 만약에 이 종목이 매물대에서 타면은 개인들이 이렇게 못 사더라도 못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 종목은 이렇게 신규 등록돼서 매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를 불러갖고 이렇게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보유자들은 저는 무조건 지금에 매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약간 거래가 죽으면서 밑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단기간에 개인들이 사서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매도 관점입니다. 이 종목.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급등했던 주식들 이번 주에 어떤 흐름이 보여질까에 대해서 우리 대입장 김용옥 선생님의 뷰로서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이런 것들이 뭐 100% 맞을 수는 없겠으나, 네, 이러한 80% 됩니다. 확률은 80%다. 네, 그래서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것이 우리 대입장 선생님의 예상과는 다른 흐름이 나왔다. 예. 이걸 금요일까지 기준으로 마무리를 해서 예. 우리 토요일 날 다음번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 댓글창으로 먼저 딱딱 지적해 주시는 분들께 스타벅스 커피 한 잔씩 쏘는 걸로. 대표님 쏘세요. 알겠습니다. 일은 우리 대입장 선생님이 저지르고 수습은 제가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방송에 이어서 계속 이어서 긴 시간 수고해 주신 우리 대입장 선생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